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우리 정부는 단독 훈련인 을지 연습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의 이딴 유화 조치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한편 남북 통일농구대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에도 잠잠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삼재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문 센터장님, 일단은 을지 연습을 잠정 유예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을지 연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을지 연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연습이죠. 예. 그런데 그걸 한미 군사 연합 연습인 이제 포커스 가디언, 예.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UFC,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이렇게 이제 불러왔죠. 좀 그 배경이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을지 연습은 1968년 북한이 1.21 사태, 다시 말해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 정부의 조직과 동원 역량을 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즉각 동원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개시가 된 것이고요. 예. 이것이 1954년부터 시작된 포커스 렌즈,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1976년부터 통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부르다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부와 국민들이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상대비, 전시연습, 그런 연습을 실제 절차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동원된 역량을 한미연합군사작전에 어떻게 투사시켜서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전쟁 지속 능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연습하는 그 연습을 을지 연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이 잠정 유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잠정 유예됐다면 을지 연습도 이제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거죠. 유예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정부만 단독으로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전쟁 지원 연습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의 군사 지원 연습이기 때문에 군사 훈련과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원 연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요. 예. 이것이 뭐 일각의 이제 보도대로 이제 사실상 폐지 단계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성급한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뭐 한 번 이게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리거나 우리 안보 체제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닌 거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보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을지 연습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거 안 한다고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하게 위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할 때 을지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네. 수 있어요.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절실한 과제가 있고 예.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흔들리거나 허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과제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이제 고민을 했죠. 미국이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를 또 초기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발 맞추어서 이제 이번에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연습이지만 우리 국민들 또 함께 하는 연습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매년 8월 중순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직장들도 다 참여합니다. 예. 일반 회사들도 네. 아마 연합뉴스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두가 국민들이 다 함께 이제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것인데 예.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뭐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정부의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이런 바뀌는 인원들이 그런 절차들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번 연습의 중단을 이제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군이 하고 있는 태극 연습과 합쳐서 을지 예. 태극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UFG 그동안 오랫동안 40년 넘게 이어져 온 UFG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 네. 결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연합연습이고 그 연합연습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예. 연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결정한 정부의 이 조치 불가피하다는 측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번 이런 결정이 어쨌든 우리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의 한미동맹과 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를 아마 우리 군도 고려하고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북미 간의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은 네. 훈련을 재개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그래서 뭐 을직 태극 연습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래서 예. 그 단순한 이제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 아니라 뭐 포괄적으로 재난과 안전, 테러에 대한 문제로 훈련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의 좀 특수한 안보 환경이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안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재난과 안전, 테러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가 넓어진 거는 이건 뭐 전 세계가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고 물론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북한을 상정한 어떤 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2년, 3년씩 계속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상황이 대단히 좋아져가지고요. 그 뭐 평화로 모든 것을 좀 덮어버리고 북한도 핵을 사용할 단계도 아니고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 가능성들이 정말 누가 봐도 명시적으로 확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안보라고 하는 건 만일의 사태를 다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단 1%의 예. 확률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는 좀 이게 지혜로운 새로운 이제 훈련들은 좀 필요하겠죠. 예. 그것이 이제 뭐 과거처럼 UFG를 계속 한다, 존치한다, 만다가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는 맞춤형 연습 훈련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든 뭐 을지 연습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건에 대한 이야기, 국민적 합의,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미 국방부에서는 비용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물론 뭐 맞는 말이고 이해는 되지만 글쎄 조금 저희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예. 예,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기억해 보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그 예를 들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서 그 전개된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하면 많은 비용이 전략이 된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도 당장 본토로 데려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뭐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의 안보 의식, 예.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이 결국 돈 문제로 연관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떠받쳐주는 그런 힘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 온 것이거든요. 네. 그건 우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인데 매티스 장관이 이제 그런 언급을 했다고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만큼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고 미국이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한국도 그걸 좀 알아주고 지금 분담금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군을 유지하고 연합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그 비용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안보가 튼튼해져야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이 꼭 필요한 비용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가치, 또 먼 미래를 두고 함께하는 그런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돈을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사실 미국 국방 예산의 0.002%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좀 민망합니다, 설득력이 이야기할 떨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우리한테만 만약 한국에 대해서만 지금 돈 얘기를 하면 문제인데 동맹에 대해서 다 똑같이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토 이제 가면서도 설전을 지금 주고받으면서 떠났죠. 나토도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토 측에서는 미국은 동맹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라고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받아치면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일관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좀 크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19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구소련과 동구권이 이제 몰락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안보적 위협이 소련이라고 하는 안보적 위협이 그 즉각적으로 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미국의 전략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안보 이익은 고수하면서 경제적 비용은 줄여나가는 게 그때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그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1,000억 원을 우리가 그때 1990년 당시부터 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9천억 정도 수준까지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한 3만 명 정도의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우리가 한 9천억 정도를 대주고 있는 거죠. 한 70% 정도를 우리가 지금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나머지 30%의 비용으로 사실은 3만 명의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토에서 유지하고 한다면 돈이 더 들겠죠. 혹은 자신들이 또 100%돈 들여서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지킨다고 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70%를 한국이 부담을 해주고 있고 본인들은 30%의 돈으로 100%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역설할 필요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야 하겠죠. 근데 알고는 있지만 아마 일부러 좀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다른 나토나 우리나 다 이제 일관되게 돈 문제 얘기를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최고 동맹이긴 하지만 썩 이런 모습이 반갑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미국의 당장은 눈앞에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동맹국,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나토, 여러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결국 중국이라든지 중국과 갈등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 예.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진짜 지금 돈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역으로 크게 한판 붙을 분위기에서 더 이게 확전이 되는 듯한데 이 불똥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뭔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예.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와중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협상 칩으로 쓸 거다. 우리의 배후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게 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을 믿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와중에 북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줄타기를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제 그 사태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우려 상황인데, 근데 지금 7월달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 일각에서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지연 전술을 다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친서가 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또 이제 삼지연에서 예. 이게 삼지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되게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 후에 꼭 어떤 그 도발과 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삼지연에 또 모습을 불쑥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그 7월이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백악관 안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가 좀 더 크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전통적으로 그랬죠.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중 관계의 늘 하위 변수로서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강대국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밑에 이제 있는 지정학적인 그 중요한 이제 그 협상 요소가 되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미중 간에는 이게 그 바게닝 칩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한반도에서의 역학 관계를. 그건 이제 뭐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줄곧 있었던 그런 그 외교 현실인 것이죠. 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센터장님이 저희와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변수 얼만큼 중요해진 겁니까 지금? 예, 중국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말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예. 사망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잡은 김정은 위원장을 한 6년 동안 안 만나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이거 아니네. 잘못하면 한반도에서 우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네. 예.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랴부랴 불렀고 그동안 3번이나 만났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이익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던 것이고 그동안 보면 이제 중국이 주장해왔던 것이 쌍중단 쌍괴 병행이었는데 예.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하면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북한의 관심과 미국의 관심을 함께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말에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예. 결국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서는 이건 중국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만 만나고 오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결국은 한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지만 예.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남북 관계의 개선,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중국의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소통.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유리하고 예.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입지를 높여주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설득하고요. 한미 간에도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전략적 방향으로 중국이 계속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 예. 비핵화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는 손해가 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우리가 좀 잘 설득하는 그런 외교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박사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얼핏 생각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 좀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북한의 몸값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을 요구하고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을 원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스스로는 이제 핵 국가라고 예. 인정해달라 선언을 했죠. 부신들의 헌법으로 핵 보유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몸값이 사실은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핵 보유를 할 때까지 이제 뭔가 이제 방기된 예. 채로 시간이 한 10년 이상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국제사회가 많이 추구했던 게 중국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했거든요. 중국 보고 좀 네. 해결해봐라. 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얘기해서 설득해봐라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도 사실 좀 그런 적이 있었고
미국 정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외주를 주려고 했는데 중국은 북한은 우리말 듣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다라는 예. 표현을 이제 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을 벌면서 북한은 그동안 이제 핵무력을 완성해 왔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중국 공산당 그 외교용 도서죠. 네. 우리식으로 하면 국가안전보장회 NSC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보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뒤집은 이제 공식 성명이나 결정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반도, 그들 표현을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외주를 줘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중국이 노력을 할 것인 게 공식적인 천명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현 상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북중은 원래 뭐 다투고 뭐 사이가 안 좋다들 원래 동맹 관계고 예. 예? 그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는 것처럼 북중 동맹도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뭐 관계가 좀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이 서로 맞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금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아직까지도 그냥 공식 입장이다. 라면은 비핵화에 과연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이제 우려의 눈으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미국 중 간의 무역 전쟁, 남중 국해 문제라고 하는 다른 큰 직접 힘을 이제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껴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복잡하게 하위 변수로 또 북한 핵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와중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다시 또 시간을 끌면서 표류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역사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요. 남북 통일농구 대회에도 안 보였고 폼페이오 장관도 안 만났거든요. 그리고 삼지연군 시찰을 했습니다. 좀 연관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예, 저는 충분히 연관 지은 그런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일농구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제안해서 그렇죠. 성사가 된 것이고 우리 선수단이 정말 어렵게 군용기를 타고 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남북 관계를 그렇게 전변시키자고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기를 바랐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만났단 말이죠. 결국은 뭐 이건 유추한 제 해석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의 이런 반응과 행동들이 북한의 요구, 북한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삼지연이란 말이죠. 예. 삼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혈통의 성지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삼지연을 찾았어요.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할 때도 예. 삼지연을 찾았고 또 중요한 결단 금년 신년사를 하기 전에도 삼지연을 찾았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삼지연을 찾은 것이 그것과 연관이 있나 하는데 이번에 그곳에 가서 감자 생산 기지를 점검했다고 그래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이만큼 주민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몸값이 높아진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그 약속을 깨면 과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0가지가 된다고 지난번에 미국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가 필요가 지금 있는데 북한을 도와주기 어떤 나라든 자기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낙동강의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뱉어놓은 말, 본인이 약속한 것, 과거와 같은 시간 벌고 뭔가 돈 벌고 핵은 가지고 그런 방식의 셈법은 이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깨닫는 것만이 북한이 유익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탈북 여종업원이 우리나라는 좀 모르고 왔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이건 글쎄요. 철저하게 좀 진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 3만 명이 지금 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있는데, 예. 그 중에 또 몇 분들도 사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몰려서 이렇게 오시게 된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어떤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하면 인권 문제이겠죠.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남북한 관계의 특수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떠밀려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박탈당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예. 만약에 이게 그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드려야 하겠는데 네. 예, 그 선택권을 드렸을 때 나만이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건 나중에 통일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예. 만약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식의 생활 방식과 어떤 체제들을 예.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선택을 받을 만큼 우리는 정말 성숙돼 있고 준비돼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지금 스스로 지금 던지고 길게 보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첫 물음표가 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정대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